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저번주에 루이비통으로 첫 단추를 깬 부활랑 컨텐츠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1947년 크리스찬 디올이 프랑스 파리에서 만든 럭셔리 패션 브랜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군복과 같이 딱딱하고 절제된 옷을 입었던 여성들을 위해 여성스러운 둥근 어깨선과 잘록한 허리를 부각하는 옷과 종아리를 덮는 길고 풍성한 스커트 스타일을 선보여 각광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미국 시장에서는 기성복을 선보이고 파리에서는 1대1 고급 맞춤복을 선보이는 차별화되는 비즈니스 전략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1905년 1월 21일 프랑스 서부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부유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정원을 취미로 가꾸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 기부인이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은 크리스찬 디올은 또래 남자아이들과 달리 어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섬세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디올이 10살이 되었을 때 가족이 모두 함께 파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1946년 크리스찬 디올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프랑스에서 가장 큰 직물회사의 부티크의 사장인 마르셀 부샤크를 만났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의 재능을 알아본 마르셀 부샤크는 크리스찬 디올에게 자신이 직물회사로 들어올 것을 권유했지만,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하고자 했던 크리스찬 디올은 이를 거절했고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런칭하고 마르셀 부샤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디올의 시작이었습니다. 1946년 12월 6일 크리스찬 디올은 40세가 넘는 나이에 파리 몽테뉴 거리 30번째 크리스찬 디올 부티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2월 12일 첫 오띠꾸띠르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나는 여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며 첫 컬렉션을 자신있게 내놓았습니다. 첫 컬렉션에서 크리스찬 디올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군복같이 딱딱한 옷을 입어야 했던 여성들을 겨냥해 풍성하고 화려한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크리스찬 디올의 첫 컬렉션은 뉴룩이라고 명명되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947년 크리스찬 디올은 우아한 드레스에 어울리는 향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퍼퓸 크리스찬 디올을 설립해 향수 미스 디올을 발표했습니다. 1949년에는 기성복 라인인 프레타포르테를 만들고 뉴욕에 기성복 매장을 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과는 달리 고급 맞춤복이 오띠꾸띠르 패션 산업의 중심이라고 여겨졌는데, 크리스찬 디올의 기성복까지 분야를 확장해 매장까지 낸 것은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당시 크리스찬 디올의 판매 수익의 절반이 미국 수출을 통해 나왔을 만큼 미국에서 크리스찬 디올의 인기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의 심플하고 실용적인 기성복은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뉴욕을 비롯한 미국 시장에서 주로 판매되었고, 고급 맞춤복 위주로 운영되는 파리 부티크에서는 영업 담당자가 고객과 철저하게 1대1 관계를 유지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950년 크리스찬 디올은 전 세계 17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회사가 되었습니다. 1951년 크리스찬 디올은 프랑스 전체 수출의 50%를 창출해냈고 프랑스 대미 수출액의 75%를 차지했습니다. 1953년에는 첫 립스틱이 루즈 디올을 선보이며 화장품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1957년 10월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던 크리스찬 디올은 10주년 컬렉션을 앞두고 52세 나이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이 사망하자 2년여간 크리스찬 디올의 오른팔 역할을 해오던 젊은 디자이너 이브생 로랑이 크리스찬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로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의 컬렉션 중에서 가장 젊고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1960년 봄, 여름 컬렉션을 선보일 때까지 이브생 로랑은 크리스찬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1961년 이브생 로랑이 후임으로 마르크 보앙의 크리스찬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는 1989년까지 크리스찬 디올 하우스의 수석 디자이너를 맡아 사실상 크리스찬 디올 하우스의 가장 오래 맡은 디자이너로 남았습니다. 1996년 크리스찬 디올 하우스는 지방시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던 영국 출신의 젊은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를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했습니다. 존 갈리아노가 크리스찬 디올에서 만든 첫 번째 의상은 고 다이애나 비 파티복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당시 32세의 젊은 디자이너 에디 슬리먼을 영입해 남성복 디올 옷물을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에디 슬리먼은 자신의 컴플렉스인 마른 체형을 커버하기 위해 스키니한 실루엣을 살려 스키니진을 만들었었는데, 에디 슬리먼이 만든 스키니진을 입기 위해 샤넬 수장이었던 고 칼러거 펠트도 42kg를 감량해서 입을 정도로 스키니진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국내에서는 강동원과 GD가 디올 옷무의 옷을 많이 착용해서 국내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1년 크리스찬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가 술에 취해 유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을 알려져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동영상을 통해 사실임이 밝혀지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크리스찬 디올은 즉각 존 갈리아노를 해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2011년 크리스찬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에는 존 갈리아노처럼 브랜드를 이끌 강력한 인물이 필요했고 2014년 4월 당시 질 샌더의 수석 디자이너로 호평을 받고 있던 라프 시몬스가 크리스찬 디올의 6번째 수석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라프 시몬스는 크리스찬 디올에 영입된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이 이룩한 업적을 꼼꼼히 연구해 바슈트를 군더더기 없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여 내놓거나 크리스찬 디올이 좋아했던 꽃을 쇼장 곳곳에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킴 존스가 디올 업무의 아트 디렉터로 영입되었는데요. 시니컬하고 고화한 분위기의 디올을 프레시하고 트렌디하게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콜라보의 귀재라 불리는 킴 존스답게 오자마자 카오스와의 콜라보를 진행을 하였고, 킴 존스는 알릭스의 매튜 윌리엄스를 액세서리 디자이너, 엠부시의 윤 안을 주얼리 디자이너로 임명하게 됐습니다. 매튜 윌리엄스가 안전벨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버클 디자인을 디올 업무에 적용했습니다. 킴 존스는 이외에도 수많은 브랜드,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주디 블레임, 소라야마 하지메, 레이몬드 페티본, 알렉스 폭스턴, 다니엘 아샴, 스투시, 아모아코 보아포, 케니 샤프, 피터 도이그 등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어디올과 콜라보를 하면서 역대급 리테일 가격을 자랑하는 역사적인 신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은 사카이와 트래비스 스카이 콜라보도 나온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디올의 대표 상품 라인으로는 사각형의 백에 둥근 손잡이가 달린 레이디 디올 백. 레이디 디올은 원래부터 크리스찬 디올에서 생산된 백이었는데요. 1995년 당시 프랑스의 영부인이었던 마담 시라크가 칸 영화제에 참석하는 영국의 다이아나 비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 위해 크리스찬 디올에게 주문을 넣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 안장 모양의 새들백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지, 블랙핑크 지수, 남주혁이 디올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이 2014년 실시한 신혼부부 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브랜드 조사 결과 크리스찬 디올은 여성 명품 브랜드 부분에서 3위를 차지하였고, 크리스찬 디올은 패션을 사랑하는 프랑스 국민에게 자존심을 상징하는 브랜드입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유력을 선보임으로써 프랑스 파리를 세계적인 패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복 배급제를 시행했던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녀의 동생 마가렛 공주를 위해 왕실에서 비공개로 크리스찬 디올 패션쇼를 열었을 정도로 크리스찬 디올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이 일화는 크리스찬 디올의 영국과 프랑스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한 사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디올은 LVMH 그룹의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에게 명품 제국을 읽을 수 있게 해준 소속이 된 브랜드입니다. 베르나르 아르노가 크리스찬 디올에 소속된 부사크 그룹을 인수했기 때문에 훗날 LVMH까지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활람에서는 크리스찬 디올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음으로 알고 싶은 브랜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